6월 달에 폭등했다가 좀 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예상했던 게 평균 33만 원, 35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7월 달에 조금 더 좀 상승 구조로 간다면은 평균 37만 원에서 41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8월 달까지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아마 TSMC 관련해서 지금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AI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처럼 지금 SK랑 좀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GPU 관련해서 보급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하락세보다는 그 잠깐 그 매도에 의한 아니면 불안 심리로 인한 약간의 매도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한다는 그런 호도 기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수주를 다른 나라에 뺏길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 뺏길 것이다, 이런 시장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것에 조금 비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폭락을 했을 때 어제 엊그저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저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다가 떨어졌을 때 매수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 상황이 조금 떨어진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삼전 릭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단독 ETF와 하이닉스 그 단독 ETF가 생성이 됨으로써 거기에 투자금 많이 몰리긴 했었죠. 근데 지금 그 상장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린 자금이 또 대거 투입이 됐을 거고요. 일부 손해 보신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거나 또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본주를 팔아버리고 지금 ETF 상품을 갈아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외국인 매수세나 기관 매도세로 인한 그런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요번 주에 또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복구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7월 셋째 주부터는 굉장히 복구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떨어졌을 때 또 주신 분들은 돈을 벌었겠죠. 7월 7일에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으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ETF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페이스X 상장해서 지금 마이너스 35%가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주식 배분을 해서 미래에셋증권을 팔기로 했었는데 미국에서만 지금 단독 출시해가지고 팔았죠. 근데 나스닥 진입해가지고 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봤을 거고요. 자금의 집중적 이동이 일어났었던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단독 ETF 출시되면서 남발성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경고를 드렸지만 ETF 상품이 굉장히 이것이 약관적으로도 그렇고 소비자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원본이 아니면 또 원금 손실이 조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폭등장이 아니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떨어진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연기금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 있었죠. 전체를 갑자기 매도해버린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불안 심리에 의한 본주를 좀 팔아버리는 거, 그리고 그동안 조금 장기 보유했던 분들이 아마 불안 심리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팔아야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깐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평균 원래는 37만 원, 7월 달에는 평균 37만 원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저번 달에 폭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폭등했다가 좀 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예상했던 게 그 평균 33만 원, 35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7월 달에 조금 더 좀 상승 구조로 간다면은 평균 37만 원에서 41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8월 달까지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아마 TSMC 관련해서 지금 메타부터 시작해서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AI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처럼 지금 SK랑 좀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GPU 관련해서 보급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하락세보다는 그 잠깐 그 매도에 의한 아니면 불안 심리로 인한 약간의 매도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촬영일 기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최근 코스피가 7,200선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7,000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되는 게 뭐 5,000포인트, 7,000포인트, 뭐 9,000포인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본 구조가 지금 외국인 자본 투자가 예전에 1조 정도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보지만 지금 10조, 40조, 50조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락이나 급등을 반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시장이 갑자기 1년 안에 너무 커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자본의 그 안정성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안정적인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은 코스피가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그 예상을 했던 건 5월 달, 그러니까 7월 달 정도면은 그 원래는 코스피가 그 평균 음력 5월로 쳤을 때 7,500 정도 찔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빨리 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달 7월 달에는 원래는 코스피 평균 한 8,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반기 수주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도드라질 거고요. 지금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함에 따라서 지금 환율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됐을 경우에 달러의 유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글로벌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과 수주 경쟁력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전 세계 엔비디아 제치고 1등 했습니다. 삼성이. 제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 세계 1등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HBM 시장에서 좀 선두주자로 달릴 거고요. 지금 TSMC 관련해서도 지금 메타에서도 지금 뭐 10조, 20조 뭐 이 정도 뭐 수주 계약을 땄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선동주자 아니면 전 세계 1, 2를 다투는 일을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그게 경쟁자가 아무래도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그 구도가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주 계약을 계속 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처져 있던 뭐 마이크론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전략 산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못을 박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전기 공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호재성 기사들 뜰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삼성의 그 반도체가 전 세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나 물동량 굉장히 커질 거고요. 전 세계 수출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상승 가도로 계속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어떤 AI 기업과 M&A를 하냐, 어떤 기업과 그 외국인 글로벌 기업과 어떻게 수주를 따냐, 계약을 이어가느냐,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기업이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텔부터 시작해서 메타 그리고 구글 뭐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것 같이 그렇게 호도성 기사를 내놨던 모든 기업들이 아마 삼성과 M&A 하거나 계약을 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028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죠. 어제 나 기사 나왔죠. 어제 어떻게 보면 메타, 그죠? 메타에서 지금 TSMC 대만 반도체를 제치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하고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페트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운드리 자체가 그 대만이 조금 더 우리보다 우세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삼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충분히 파운드리 부분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일단은 모든 생산의 중심이 전기를 갖다가 그 끌어와서 어느 정도 반도체를 갖다 수주를 맞출 수 있는 거. 지금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SK하고 삼성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수주를 다 맞출 수 없는 지금 상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술력과 모든 그 인프라 갖추는 것에 굉장히 그 기간을 앞당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수요가 문제가 되지 지금 삼성의 앞으로의 흑자 목표 전환이 아무래도 파운드리까지 아무래도 흡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만을 앞지를 것이고요. 일본이 지금 뭐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도 앞지를 것이고요. 뭐 중국이 뭐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그 우위를 차지할 것이 삼성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이 생각보다 잘 나갈 겁니다. 전 세계에 석권하는 걸 보시면 우리나라 국격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산업이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들은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삼성이 25만 원 간다고 했을 때 많이 비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만 원이었던 삼성전자가 25만 원 넘어섰고요.
지금이 조금 떨어져서 28만 원 찍긴 했는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찍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 너무 롱런을 하게 되면 지금 자본 집약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형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분할 매도 전체를 다 보유하기보다는 그 일부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차익 실현에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25만 원일 때 한번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35만 원에서 37만 원 한번 정리하시는 거 좋고요. 50만 원에 한번 정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70만 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그 차익 실현율은 퍼센티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그 현금화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 심리 때문에 중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순간적으로 매도를 하면 마이너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꼭 하셔가지고 불안하지 않은 그런 투자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반도체 섹터에서의 주요 이벤트나 변수 무엇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 증축을 전략적 사업으로 하면서 그 피지컬 AI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전략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정을 했고요. 기업에서 2천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그 기업이 시너지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미국에는 설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 산업단지가 많이 죽고 소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대신 설치를 해서 전력 공급을 해서 AI 관련된 모든 산업을 육성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그 전력 사업하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산업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호재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성장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을 봤다고는 하지만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불안하시다면 일부 아무래도 좀 급등을 했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섹터 기사 같은 경우는 일본 거를 갖다 흡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생산할 것이다.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증축을 다른 지역, 지금 발표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증축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수주를 딸 것이라는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의 공급을 모두 우리나라로 모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기보다는 뭐 계획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가 전략 사업을 일단 뭐 정했다는 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를 AI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과 만약에 하이닉스 외에 그 주변의 협력 업체의 주가 상승과 주가의 그 변화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기 관련과 지금 송전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할 것인지 원자력이 중심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사에 조금 더 촉각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